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2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솔라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가 어제 꽤 큰 폭으로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도 어제만 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어느 정도 그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이런 조정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솔라나도 최근 보여줬던 이 급등, 상승력에 대한 필연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비트코인도 이 기사에 나와 있듯이 단기 투자자들의 매물이 급락을 주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만들어진 상승력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로 또 한 가지는 이 CME, 선물 거래소가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거래하는 업비트와 같은 현물 거래소와는 다르게 평일에만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폐장을 하고 나서 월요일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생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 조정이 나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조금 횡보한다라고 해서 이 시장의 전체적인 기대감,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최근 상승력을 보여주고 나서 어느 정도 10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일단 1차 목표가를 10만 원이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근거도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봉으로 솔라나를 살펴봤을 때 자, 작년 4월부터 단 한 번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쭉 흘러내렸죠. 그리고 나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작년 11월에 FTX 파산 사태가 터지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서 시세 형성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FTX 사태로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솔라나가 이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움직임, 그 근거와 저항들이 포착되면서 상승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밥그릇 패턴으로 솔라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바라봤던 거죠. 그리고 10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들었던 이유는 이렇게 하락하기 전에, 무너져 내리기 전에 지지 라인을 받았던 게 바로 이 라인, 10만 원대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지 역할을 했던 라인은 다시 돌파 시도를 할 때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정은 길게 가지 않을 거고 크게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빠르게 소화하고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솔라나도 더 밑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내년 대세 상승장에서는 신고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생겨난 데에는 당연히 이 재료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솔라나가 내년 리플을 앞질러서 시총 3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가장 중요한 ETF 얘기까지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잠재적인 이 호재 소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살펴볼 솔라나와 같은 개별 코인들의 이슈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죠. 당장 오늘 저녁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 예정되어 있고 내일 모레 14일 새벽에는 기준금리가 올해 마지막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스탠스와 타점 그리고 비중과 전략까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게리 겐슬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FTX의 부활을 시사하면서 FTX 코인인 FTT가 167%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바로 이 블랙록이라고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라나는 FTX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고 FTX는 바로 이 블랙록에 많이 투자를 했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블랙록이 어떤 기업이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무려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1경이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장 자체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보였지만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비트코인이 무려 10분 만에 10%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이 커넥션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일단 이 솔라나는 투자 자금 유치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랙록에서 FTX에 투자, 그리고 FTX가 솔라나로 투자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블랙록이 이 FTX의 자금 회수를 위해서 여기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솔라나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흥을 어떻게 이끄냐?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현물 ETF라는 거죠.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고 지금 이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냐만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블랙록은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도 신청 절차를 밟았다라고 전해졌고 이 부분을 블랙록에서 직접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13%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타자가 이제 방금 살펴봤던 이 커넥션에 의해서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 블랙록의 CEO 바로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현 정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살펴봤던 이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 SEC의 위원장은 현 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임명되고 나서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왔었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커넥션을 그려볼 수가 있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고 이 민주당에서 임무한 인물이 바로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FTX 부활을 직접 시사하고 나선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면 그리고 그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10만 원대가 아니라 그 위로 충분히 그 상승력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만약에 또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고 해도 세력들은 중간중간 이 조정을 줬다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먹고 본인들의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야겠고 이 부분 제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또 잡아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이 링크로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 잡아드리고 또 도움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